39쪽. 39쪽. 서류 나가고. 몇 쪽? 39. 아, 이거요? 네. 나 이거 생각하는데. 맞아. 이건 아니지. 적어놨어. 여기 괴단 유론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얘기 뭐 그냥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읽어보세요. 그냥 8괴 심력 채용결. 여기 심력 기술 마음으로 그냥 그 역도를 느끼는 거예요. 점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심력이라고 하죠. 심력지 수는 득지자 중이나 이것을 체득한 자 많지만 채용에 대한 비결을 둔 자 드물다. 이게 드물한 자예요. 여유 독역서에 내가 어려서 역서를 읽음에 장참 수학이라가 이 수학교 선생님이 삼수학자로 이름난 사람이죠. 올해 수학을 했다가 시득 시명 괴수라 비로소 시명의 괴수를 얻었다 이 얘기예요. 오랫동안 내가 참고하다가 시명의 괴수를 얻었다. 초견길에 하얀 처음에 그 괴를 갖다가 이제 일으키는 방법. 지금 우리가 연월일에다가 시를 붙여가지고 뭐 상뼈 학교 붙이고 괴를 만들어서 뭐 채용을 붙이고 뭐 괜찮습니까? 처음에 괴를 일으키는 법을 예를 보고서는 이지점기 길흉이오니 그 길흉을 점칠 줄을 알았거니 여일이 칙해하야. 여기 이 리자가 표주박 리자입니다. 말하자면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양을 헤아리는 것처럼 망연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었겠지요. 그죠? 그래서 망연무예라. 그 뭐 어디가 끝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 근데 후득 지인하야. 후에 지혜로운 사람을 얻어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이지재 선생이에요. 이지재. 그래서 견수 채용 심역지결 이연이 우리가 채와 채괴 용괴로서 심역을 했죠. 그죠? 채용의 심역의 비결을 전수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수 받았거니 이후에 점사지결이 의시 유정이요. 비로소 정리가 됐고 거험즉검이니 증엄함에 의거한즉 아주 증엄하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요기 사적 백발백중. 여기서 요기는 여기 저 초나라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화를 쓰면 백발백중으로 그냥 마쳤기 때문에 신전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은 거죠. 요기가 활 쏜 것과 같은 백발백중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기호는 제어 분 채용직괴하니 그 요체는 내가 이렇게 점을 쳐서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었던 그 요령은 채용의 괴를 나누었다. 우리가 일반적 주역점을 치면은 그냥 단지 전체적으로 그냥 괴상을 보고 그냥 경문을 보고 그냥 길할 것이다 흉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지금 매화역주에서는 이걸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채괴와 용괴를 나눴죠. 그죠? 채와 용을 나눠서 거기다 생하냐 극하냐 그걸 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어 분 채용직괴 채용의 괴를 나눈 데에 있다는 얘기예요. 채용의 괴를. 그래서 채괴와 용괴로서 주체와 어떤 일로서 이렇게 딱 구분을 준 거죠.
그래서 철기 오행 생극과 그 오행의 생극과 또 비화 같은 오행 비화의 이치를 살펴서 살필찰 이걸 살펴서 명호 길흉 회린지기 예니라 길흉과 회린의 그 기틀을 밝혔느니라. 어시에 이에 역수의 묘함이 시견이여 비로소 보여지고 역도의 회 뜻이 갖추어졌느니라. 네, 세유 진실리언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진실됨이 있거니 그런데 사람들은 한우지이라 드물 한자에 만날 우자 이 드물게 사람들은 드물게 만날 따름이다. 이게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냥 주역만 공부하다가 매화역선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제 익숙하게 해야 돼요. 익숙하게 뭐든지. 세상에 명사로서 일어난 사람들 보면 사주팔자 8글자 갖고서 명사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점으로서 다 명사가 된 거죠. 아까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저 같은 사람도 아마 조조 같은 마음 쓴만 있었다면은 그냥 술서로서 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득차는 행심 비지어다. 이것을 얻은 자는 행심이 뭐뭐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함부로 전하지 말고 비밀로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전하지 말고 행심이라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함부로 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채용 총결. 자, 우리 이제 채용이라고 지금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용이라 말하는 것은 역괴 구 복서지도인즉 역괴가 복수의 도를 갖춘 것과 같은즉 역괴가 위채용 또 복수로서 용지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 주역의 경문이 최고. 우리가 주역을 활용하는 게 뭐예요? 점쳐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용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는 채화용을 그렇게 주역책을 채로 삼고 점치는 걸 용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차 소의 채용자는 차 채용 이자야 이 채용 두 글자를 빌려서 이후 동정직괴요 써 동정의 괴를 붙인 것이요. 이분 주객지조로 써 주와 객의 징조를 나눔으로 이후의 정례리 준칙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채용이다라고 하면은 주역책을 채로 삼고 점치는 걸 용으로 삼는데 지금 여기서 채용은 이제 우리 불변괴를 채로 삼고 변한 꾀를 용으로 삼아서 그래서 불변괴가 그게 주가 되고 변괴가 이제 용이 되는 것이죠. 대저 채용지 설은 책괴 위 주요 용괴가 위 사이명 용괴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변한 꾀. 그 다음에 혹괴 여기서 말하는 자 여기서 이제 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책괴는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점치는데 일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책괴는 강해야지 왕성해야지 그죠? 책괴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용괴는 그 어떤 변동 일을 얘기하는 일을 말하고. 그럼 혹괴는 뭐냐 이게 혹괴는 사지 중간이에요. 이 사실 사지 중간이라는 표현보다도 요 혹괴를 갖고서 참된 상을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상을.
그리고 각, 응, 변괴. 여기 변괴는 일의 종이다 이게. 일의 종. 응, 체리 괴기는 그런데 여기 이제 괴기 여기서 또 괴기가 나오죠. 괴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점심 때가 언제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괴기가 아까 겨울쯤에 징겨 얻으면은 이건 뭐 천둥번개가 아니고 바람 부는 뜻으로 해석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 성, 불의 죄니 그래서 이 책괴의 괴기는 마땅히 성해야지 쇠해서는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네, 마땅치 않으니 성자는 여춘진손 만약에 봄괴에 봄날에 점쳤다면 진괴나 소음괴가 나오면 성하겠죠. 같은 오행이니까. 네. 가을에는 건태 그죠? 가을에는 건태 여름에는 이괴 겨울에는 감괴 또 사계지원 이건 뭐냐 진술충미호를 말하는 겁니다. 사계지원은 진술충미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고온간괴 이게 토지 오행으로 그것이요. 이제 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봄력인데 곤괴나 간괴가 나왔어. 그럼 오행은 토지요. 봄은 목인데 목국 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쇠하는 거지. 가을에는 금인데 진소는 목이잖아요. 극을 당하잖아요. 여름에는 뭐야 이게? 여름에는 뭐야 이거? 가을에는 이제 진손이고 여름에는 불인데 건태는 금이죠. 화극금 당하죠. 그죠? 겨울에는 수인데 이괴가 나오면 극을 당하죠. 사계지월은 토인데 감괴가 나오면 토국수가 되니까. 그죠? 바로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책괴와 용괴를 갖고서 오행의 생극을 논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고 삼아야 될 괴가 뭐냐? 책괴, 용괴, 혹괴, 변괴. 그죠? 그 다음에 괴기. 그 시제를 따라서. 그것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수 탁괴지 생하고 탁괴의 생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여기서 말하는 탁괴는 용괴, 혹괴, 변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탁괴. 그러니까 탁괴의 생함을 받는 게 마땅하고 탁괴의 극을 받는 건 마땅치 않겠죠. 이건 뭐냐면 책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괴. 그러니 탁괴자는 위, 용, 호, 변 요 세 가지 용괴, 혹괴, 변괴 요 세 가지를 말한 거다. 용, 호, 변. 자, 생자는 여, 건태, 금체를 곤간이 생하고 토니까 곤간은 토지요. 그죠? 네. 곤간 토체는 이화가 생하고 여기 체라는 건 책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토체니 무슨 금체냐는 거죠. 그때 용괴라든가 혹괴라든가 변괴가 그리고 이제 이 화체는 진손 목이 생하니 여기에 방차여 나머지고 또 이와 같고 극자는 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 금체 책괴가 금인데 근데 화가 극하죠. 화극금하니까 화체는 수가 극하는 그런 융이라
채용지설은 동하냐 정하냐. 여기 채는 가만히 그쳐 있는 게 채고 동하는 것이 용이지요. 그죠? 네, 호 기트리오 팔괘의 주빈이라. 채꾀는 주고 용꾀가 빈이죠. 오행생극에 채는 기신지죠. 나 자신의 징조가 되고, 용은 응사지단이 되니 응사의 일에 응하는 단서가 되니 변꾀. 그러니 채의 수용꾀지생이요. 채는 마땅히 용꾀의 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용꾀는 마땅히 채꾀의 극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가 지난번 아까 채꾀는 용꾀가 생해줘야 되는 것이고 비화가 되면 길하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채꾀가 용꾀를 극하는 경우, 요걸 아까 얘기하지 않았죠? 채꾀가 용꾀를 극하는 경우, 그건 길하다 이런 얘기예요. 채꾀가 용꾀를 생하면 그건 설기가 되는 거죠. 그죠? 목생화하면은 목은 설기가 되잖아요. 채꾀가 용꾀를 생해주는 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에서 뭐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기본으로 딱 잡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냥 다양한 경우에 이제 점을 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적시에 그걸 갖다가 참고해가지고 괴를 만들어서 정단을 하는 것을 많이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채가 성하면 기라고, 채가 쇠하면 흉하니라. 용이 만약에 채를 극하면, 그죠? 용이 만약에 채를 극하면, 그러면 진실로 마땅치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죠. 택화형이다. 근데 여기가 변했을 적에 여기 용이 되고, 변치 않은 꾀는 채가 되죠. 여기는 지금 택괴 금인데 용괴는 불이죠. 이게 화가 금, 그러니까 이게 용이 지금 채를 극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이 채를 극하면, 그죠? 그러면 진실로 마땅치 아니하고, 채가 용을 생하면, 만약에 여기 채가 이제 금인데 만약 여기가 수가 된다. 그러면 금생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가 설기가 되니까, 이 주체가 설기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요건 몇 가지만 이렇게 알면 됩니다. 뭐 지금 계속 뭐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나갔지만은 몇 가지 우선 알면 돼요. 그러면 역 비리며 이롭지 아니하며 채당다이 채세 성하고, 채에 이게 무리당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로 이제 친밀하게 생을 받는다든가 같은 비화라든가 하는 것이 많으면 채세는 성하고, 만약에 용당다즉 채세수이 아니라 만약에 용이 이제 생을 많이 받는다든가, 그러면 채세는 자연히 쇠해지겠죠. 그러면 요 괴체가, 예를 들어 괴체가 금이요. 요 금이다 이거. 그런데 호변 개금이면 여기 호괴, 또 여기 초유가 변했으니까 이 전체가 이괴가 이제 간괴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변괴, 호괴, 변괴가 이렇게.
모두가 금이면 그러면은 뭐 같은 비화니까 그러면 시, 체지, 당 이게 당자가 같은 무리를 말하니까 같은 오행으로 말하는 거죠. 많으며 여 금괴가 금인데 호변 모두 금이면 그러면 용괴의 같은 무리가 많은 것이다. 체가 용을 생하면 상생이라기보다도 여기는 설기로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면 무이지 설기니 여 하화 봉토면 여름에 이 불이 토를 만나면 화생토 하니까 역시 설기가 되고 또 채용지 간이 비화즈 그러면 기린이라. 호괴는 내 중간지형 아까 호괴는 사지 중이라고 했죠. 중간이라고 했죠. 변괴는 사지 종이라고 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점 쳐서 본괴가 어떤 일의 발단을 의미한다면 변해가지고 간괴는 일의 마침 종으로 쓰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주역에서 천풍 중천건괴에 그게 추유가 되니까 천풍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건지구다. 건괴가 변해서 국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체는 중천건괴인데 이게 점차 변해서 결국 국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의 시작과 이건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좀 학술적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괴가 갖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얘기한 겁니다. 자, 혼의 중간지응이요 변내는 말후직이라. 끝에 바로 용길 변흉장 용은 길한데 이게 변괴가 돼가지고 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용은 길한데 변이 흉한 자는 그러면 선길 후흉하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죠. 용은 흉한데 변해서 길로 간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태코협괴예요. 태코협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소감도 선생님이 이 태코협괴를 통해서 매화 구경을 하다가 참새 두 마리가 막 싸우다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차 여자가 아니면 다리를 다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용은 지금 체괴를 극해서 흉하잖아요. 흉한데 변괴에 와서 요게 길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먼저는 흉한데 뒤에 가서 길하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용흉 변길자는 선흉 후길이니라. 선흉 후길이니라. 만약에 체가 용을 극하면 이건 체가 용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사 기일하고 극하지만 우리가 아극자 내가 극하면 뭡니까? 처제라고 했죠. 극하자는 관기고 아극자는 처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 그게 재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기라고. 근데 만약에 용극체면 용이 체를 극하면 그러면 모든 실이 흉하며 체가 용을 생하면 그러면 이것은 소모되는 거죠. 설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실지환이 있고 소모되거나 잃는 그런 근심이 있고 또 용이 체를 생하면 그러면 진익지의며 앞으로 점차 나아가고 유익해지는 기쁨이 있으며 체용 비화며 그러면 백사
순순이라 다 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룰성자와 같은 뜻이에요. 또 괴중에 유생체지괴니 괴중에 체를 생하는 괴가 있으니 간시 학별 이것이 무슨 꾀인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건꾀가 생체이면 건꾀가 체를 생하면 즉 자, 건꾀가 만약에 건꾀가 체를 생한다면 이 건꾀가 뭡니까? 용꾀라든가 호꾀라든가 변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건꾀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로 자 우리가 팔괘가 체를 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건꾀가 만약에 체를 생한다면 단지 그냥 길하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건꾀가 갖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주 공문 중에 이거 뭐 어떤 이건 공적인 일에 뭔가 도움이 있는 거예요. 어? 공문 중에 유의거나 어떤 기쁨이라든가 유익함이 있거나 혹 또는 이 건꾀가 갖는 것이 뭡니까? 주로 공명 같은 거 공명상에 어떤 기쁨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승진운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등등 또 혹 인관 유전 어떤 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물이 있거나 이 건꾀가 발동하거나 혹괴가 되거나 변괴가 되면 그 말하는 거예요. 혹문 송사 또 혹시 이제 뭐 송사를 할 적에 이걸 이렇게 만약에 점을 쳤을 적에 건괴가 발동을 하거나 이게 하면은 그러면 어떤 이치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송사하는데 혹 또는 이 건괴가 동하면 거는 금도 되니까 재물도 되죠. 그러니까 금보질이 금이라든가 어떤 보배스러운 재물의 어떤 이로움이 있거나 혹 또 그런데 이게 건괴가 동했다면 사람으로 말하면 노인이에요. 건괴는 노인이 어떤 재물을 올리는 것이 또 있거나 혹 또는 이게 건괴는 어떤 늙은 노양괴니까 존장이 젊은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선물 같은 걸 해송거나 해송이라고 하는 말은 요걸 잘 드시오 잘 쓰시오 우리 책을 쓸 때 누구누구 해줘 하면은 잘 보시오 뭐 잘 간직하시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 해송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혹유 관귀지 허인이라 관귀 귀인의 어떤 나보다 높은 상관이 나를 뭐 돕는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곤괴가 책괴를 생한다면, 그죠? 곤괴가 책괴를 생한다면, 그러면은 이 주는 책괴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게 그냥 부사식으로 주로 전토지의 이게 곤괴는 밭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거니까 전토에 관한 기쁨이 있거나 혹은 전토로 인해서 재물이 생기거나 혹 향인 이 사사로운 관직이 아니라 이때는 향인의 사사로운 사람의 어떤 이득을 얻거나 또 혹 의민의 이로움을 얻거나 의민은 이제 여자 혹유 이제 과실이라든가 곡식 땅에서 나는 그런 이득을 얻거나 혹 또는 포백 이 포백도 곤괴가 포도 되고 다 되잖아요 이게 포백의 기쁨이 있느니라. 진괴 생체면 진괴 생체면 그러면 이제 진괴는 우선 오형으로 목이겠죠. 그죠? 또 초목이고 뭐 이런 거 혹 그러면 주 살림에 어떤 이익이 있거나 이때는 진괴가 책괴를 생각하면 또 혹 살림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는 게 있다든가. 또 혹 지인 동방지재원. 자, 이게 동방은 왜 나오니까 진교가 동방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방에 어떤 재물이 들어오거나 혹 또는 동하는 중에 이게 진교가 발동하니까 동하는 중에 뭔가 움직이는 중에 뭔가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목화 교역지 나무로 된 어떤 재화, 나무라든가 어떤 재화로 어떤 교역하는 그것으로 교역하는 데서 얻는 이로움이 있거나 혹인 혹 초목이 초목의 성씨 목시성을 가진 사람 나무에 관한 성씨로 인해서 어떤 칭송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라. 손꾀가 만약에 채를 생한다면 역시 살림에 이것도 같은 목이니까 살림에 어떤 증익함이 있거나 또는 살림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거나 또는 동남쪽 여기는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괴의 생태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초목의 성씨 여기 손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시성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움이 이제 일어나거나 혹은 다과로서 이익을 얻거나 다과 이것도 다 뭐 나무 목에 이제 관련된 거겠죠. 또는 다과라든가 채소에 관한 그런 기쁨이 있느니라. 이런 쪽으로 기쁨입니다. 만약에 이제 감꾀가 생체하면 그러면은 감꾀는 우선 북방이죠. 물이고 감꾀는 북방이고 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감꾀가 만약에 채꾀를 생한다면 그러면 뭔가 기쁨이 있는데 북방에서 주로 이제 그 기쁨 소식이 들려오겠죠. 북방에 기쁨이 있거나 혹은 북방에 재물을 받거나 북쪽에서 들어오는 재물을 혹은 북방은 물이니까 수변인 물가에 사는 사람의 어떤 이로움을 얻거나 또는 술을 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뭐 칭찬을 듣거나 이런 거 혹 또는 물고기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염이나 주화 문서의 어떤 교역의 이로움이 있거나 혹 괴송은 음식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식 먹일 괴짜죠. 제사 지내고 나서 왜 음식 같은 거 나눠주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관한 선물을 갖다가 드릴 적에 우리는 괴송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염이라든가 술에 관한 그런 기쁨이 있다. 감중령괴니까 물에 관한 거죠. 만약에 이 꾀가 이제 채를 생한다. 그러면 남방에 어떤 재물이 있거나 혹 문서의 기쁨도 있거나 문서 혹 화로 이 노야 여기 이제 이건 뭐 이제 화로로자라든가 이 도자기 굽는 야자가 구울 야자죠 이게요. 그런 곳에 어떤 불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어떤 이로움이 있거나 혹 또는 화성인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화성인으로 인해서 이제 간꾀가 채를 생한다면 그러면 동북
동북방에 재물이 있거나, 이거 동북방에 있으니까 괴가, 간괴가, 또는 간은 토니까 산이라든가 산전에 기쁨이 있거나, 또 살림이라든가 전토로서 어떤 재물을, 그 전토로 인해서 재물을 얻거나, 또 혹 이 궁음이 이게 토음을 말하는 토성. 예. 그래서 이 토를 띈 사람, 궁음이라든가 이제 성씨가 궁음이거나 또는 토를 띈 사람의 어떤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이런 뜻이죠. 물땅마문이라야. 그리고 토는 진중한 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온하여야 사유종시이라. 일이 종과 시가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택괴가 채를 생하면, 그러면 서방에 어떤 재물이 있거나, 서쪽에, 그 다음에 택괴는 즐거워하는 뜻이니까 즐거워하는 일로 기뻐하거나, 여기 열사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 이게? 예? 사람마다 뭐 즐거워하는 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죠? 선비는 독서로서 즐거운 성을 보시고, 제비족은 제비족대로 즐거운 성을 보시고, 여기 택배니까. 또 이제 여기 택배니까 먹는 거니까 음식이라든가, 그죠? 음식. 또는 이게 태는 또 혹은 또 금이니까, 그래서 금옥 이런 화리지원이 있거나, 그죠? 재물로 재물의 이로움이 되는 그런 근원이 있거나, 혹 상음지인은 아마 성씨가 금시성, 풍산각 지할 때 상음지인은 금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 혹 대구지인은 바로 여기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또는 이게 뭐 꼭 음식만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변사라든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대구지인도 되겠죠. 그러니까 흔봉, 기쁠 흔자에다가 만날 봉자, 그런 사람을 기쁘게 만나거나, 혹 주빈지라는 음식이 이제 동원되니까, 그리고 즐거움이 있으면 어디 연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주빈지락이 있거나, 혹 그렇죠, 꼭 음식만이 아니라 부모 강습지사, 또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부모 간에 강습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만약에 택배가 이렇게 체를 동한다면 그런 얘기죠. 자, 또 이제 간괴 중에 극체, 아까 생체를 얘기했는데, 체를 생하는, 여기는 이제 체를 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괴 중에 체를 극하는 괴가 있는 것을 봐야 하니, 이것이 무슨 꾀인가를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건꾀가 극체이면, 그러면 어떤 공사에 대한 게 극한 거니까 근심이 있다는 얘기. 근심. 생하면은 어떤 이름을 얻는데 극하니까 근심이 있거나, 혹 문 밖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문호에 대한 근심이 있거나, 이게 이제 아마 관공서라든가 어떤 관제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또
거는 금이니까 극을 받기 때문에 재화라든가 어떤 재고에 대한 잃는 것이 있거나 또 혹 금곡에서 어떤 손실됨이 있거나 하여튼 재물 말하는 거죠. 혹 존장에게 어떤 노용을 어른의 어떤 꾸지람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괴가 극을 하니까 그죠? 어른의 꾸지람을 듣는 거. 또 혹 귀인에게 죄를 얻는 거. 그래서 귀인으로부터 극을 받는 것이죠. 그죠? 자, 만약에 이제 곤괴가 체를 극하면 그러면 전토에 관한 어떤 근심이 생겨요. 뭐 땅이라든가 문서라든가 뭐 토지 같은 거 이걸로 인한 근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있거나 또 전토의 어떤 손실이 생기거나 또는 곤괴는 음괴니까 어떤 여자로서의 어떤 음인의 침입이 있거나 혹 또 소인의 해로움이 있거나 또는 포백에 대한 재물을 잃거나 또는 곡속, 조속자지요. 곡식곡자 어떤 조속의 곡이라든가 이제 곡물에 대한 이로움을 잃는 겁니다. 만약에 진괴가 체를 극한다면 그러면 진괴는 발동을 하는 거니까 마음이 막 발동을 해버리는 거 아니었어요? 놀래는 거지요. 허경함이 있겠다 이게. 허겁지겁할 때 놀래는 것이 있거나 또는 상다 공고나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나 혹 신심이 능히 안정치를 못하거나 이게 진괴가 이제 본괴를 극하니까 혹 가택에 어떤 요사한 일이라든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거나 혹 초목이 성씨, 목시성 가진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침함이 있거나 침략당함이 있거나 혹 살림에 어떤 손실되는 바가 있거나 한다는 얘기예요. 손괴 극체면 손괴가 극체면 체를 극한다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목의 성씨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받거나 또 살림상의 어떤 근심이 생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모사는 일을 도모하는 거죠. 일을 도모하는데 만약에 손괴가 체극하면 동남방의 사람이 동남방의 사람일 것이요. 또 집에 가만히 처했을 적에는 그때는 음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소부는 어린애를 말하는 거죠. 어린애의 어떤 고뇌이 있음을 꺼려야 합니다. 만약에 감괴가 체를 극한다면 그러면 험한 그런 일이 있거나 또는 혹 도적의 어떤 근심이 있거나 혹 실의여 수변인은 어떤 물가에 사는 사람에게서 어떤 시비를 당하거나 혹 생제어 주후 술 먹은 뒤에 어떤 재앙을 당하거나 감괴가 그걸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로 써놨으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거 없이 이제 배를 딱 놓고 이제 우리가 길흉을 추단할 적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그 때라든가 그런 것 감괴를 갖고서 유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괴 이거 갖고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혹 점수인,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에 관한 성씨로서 이제 해를 당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또 북방인의 어떤 재앙을 당하는, 북방인에게 재앙을 당하는 그런 것이 생긴다. 만약에 이 꾀가 체를 한다면, 이는 불이죠. 남방에 있고, 또는 문서에도 이렇게 저기에 있고, 문서에 근심이 있거나, 이 꾀니까. 또 실화에 놀램이 있거나, 실화는 불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근심이 남쪽에서 생긴다. 남방에 근심이 있거나, 또는 이 불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해를 받는다. 불에 관련된 사람. 전기도 불인가? 전기도 불. 간괴 극체면, 이제 간괴는 이제 동북쪽, 오행으로는 토, 산,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간괴가 이제 체를 극한다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어긋난다. 어긋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100가지 도모하는 것들 중에 다 장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산이니까 맥히고 그냥 막 계속 그러는 거죠. 그죠? 맥히니까. 또는 살림이라든가 전토에 어떤 손실됨이 있거나 이런 것이 하여튼 간괴로 인해서. 그 다음에 대토인은 땅과 관련된 사람이겠죠. 땅과 뭐 부동산이든 뭐든 땅과 관련된 사람의 어떤 침입함이 있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동북방지 화해, 동북방의 어떤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혹 또는 이게 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산이지만 작게는 봉분도 돼요. 이게 산소. 그렇기 때문에 분묘 부당하니라. 분묘의 어떤 마땅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태괴가 체를 극하면, 이건 이제 서쪽 방향이 이롭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태는 구야라 입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설수라든가, 또 구설로 인해서 어때요? 일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인해 가지고. 또 요 말 갖고 한몫하는 사람들, 이게 대구인이죠. 대구인. 그런 사람의 어떤 침해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또 말을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회절을 당하는 근심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절. 이게 다 택괴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혹 또는 태는 구야라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뭔가 근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음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극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즉 다만 본꾀로서 논해야 하느니라. 생극을 당하지 않는다면 본꾀로 논해야 하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이제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천식점이라든가 또는 인사점, 집 가택점, 또는 뭐 혼인점, 여기 애를 낳았는데 이제 생산점, 또는 어떤 음식에 관련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예를 갖고서 여기 설명된 거, 요걸 이제 하면 이제 요걸 읽어보셔야 돼요. 요걸 읽어봐야 이제 돗자리 깔는 거죠. 다음 달 책거리. 책거리요? 이거 다음 달에 하면 안 돼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아직 멀었어요. 9월달쯤 책거리 할까? 12월달에. 12월. 누가 다녔는데 제가 있는데. 누가 쓰냐? 12월달에. 이게 누가 다녔는데 제가 있는데. 책거리 먼저 해도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7쪽
27쪽부터 이 8배에 지금 요상 여러 가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실전을 해봐야 돼요. 예? 실전을. 예. 내다 온다 아줌마나 온다 그러고 다. 그래갖고 좀 실전이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우선 8개를 이걸 익숙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감옥에도 가보고요. 네. 그냥 막 밤새도록 할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한번 이건 점을 자꾸 쳐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맞아요. 뭐든지 자꾸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